경찰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네요. 이 수험 공부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그냥 좀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또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국에 한 6만, 7만 명 정도 응시를 하는데 합격은 한 2,000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합격 못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그 합격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각오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또 첫 시간부터 빨리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전 수업하는 게 경찰학에서는 제일 어렵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어려운 시간을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또 별 거 없습니다. 실제 문제 풀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7페이지. 자,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거는 볼 거 없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나오면은 1번 문제가 됩니다. 나오면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들으세요. 요거는 들으시면 됩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권 발동 범위, 영역에 대해서. 그 대륙법계는 경찰이 어떤 영역까지 관여를 했느냐, 간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17페이지에서 시대별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대륙법계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를 대륙법계라 그래요. 아시죠? 대륙법계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 왕이 있죠. 왕이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 행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거듭하면서 국가 행정이 어때요? 점점 규모가 커지겠지요. 커지니까 왕의 역할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이 그만큼 커지니까 왕이 혼자서 다 할 수도 없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일부를 경찰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왕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다양한 국가 행정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대륙법계 경찰은 시대별로 어떤 영역까지 경찰권을 발동하였는가?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별로. 알겠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17페이지부터 고대 시대부터 2차 대전 이후까지 시대별로 경찰권 발동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따 칠판을 봅니다. 자, 국가행정이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 책에 다 있어요. 자, 국가행정이 있고, 국가행정은 국가 목적 행정이고 사회 목적 행정이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가 목적 행정은 군사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이에요. 그리고 사회 목적 행정을 내무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국방부예요. 국방부. 오늘날 법무부. 오늘날 기획재정부. 오늘날 외교부. 오늘날 행정안전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국가 목적 행정이라고 그러고 내무 행정을 사회 목적 행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무 행정은 경찰 행정과 복지 행정으로 나눕니다. 경찰 행정이 내무 행정에 속해요.
그러니까 경찰청은 소속이 어디예요?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내무행정이잖아요. 그죠? 내무행정에 경찰행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찰은 오늘날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내무행정은 두 가지 행정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행정은 보안경찰이 있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쭉 분류가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야 시대별로 어떤 영역이 빠지는지 제외가 되는지 그걸 쉽게 머릿속에 탁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걸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국가행정은 국가목적, 사회목적. 국가목적은 군사제외, 4가지 행정이 있고 사회목적은 내무행정이 있다. 내무행정은 경찰행정과 복지행정이 있다. 경찰행정은 보안경찰과 협의가 있다. 됐죠? 요걸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시대별로 제가 하나하나 판서를 하면서 체크를 할 테니까 교재에 딱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대 시대입니다. 자, 고대 시대는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정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빨리 책 보고 대답하세요. 포함한다, 그렇지. 그걸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포함, 제외한 말을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어요? OX 문제 답을 찾는데도 차이가 큽니다. 포함이라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정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꼭 기억하세요.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 국가가 하는 모든 작용은 다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된다. 국가가 하는 행정이 있잖아요. 모든 행정에서 경찰권을 다 발동하는 거예요. 경찰이 다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정치를 포함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대 시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대 시대가 어떤 일이 있나 그건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에요. 깊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에는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출제하는 사람도 몰라요. 출제하는 사람이 내 선배고 후배잖아요. 작년도 2021년 2차 시험 경찰학계는 출제자가 내 대학원 후배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학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경남권에 있는 대학교예요. 아시죠? 기억으로 시작되는 대학이에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출제자를 밝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는 내 옆방 교수가 뭐예요? 출제자였어요. 또 내가 좀 도와주기도 했어요. 내가 1년 선배였으니까. 옆방 교수보다 내가 1년 선배였습니다. 나이는 이 사람이 많은데. 그게 다 안 놉니다. 교수들이 출제하는 내용을 내가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대 시대는 정치를 포함한다. 정치를 포함한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경찰이 담당했다.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와서 자, 중세 시대에 와서는요. 14세기 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경찰 개념은 경찰권 발동 범위는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가 작용입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체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프랑스도 14세기 말에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경찰이 뭐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행정을. 자, 요 프랑스 개념을 16세기 말에, 자, 16세기 초죠. 독일에서 개수를 합니다. 독일에서 개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개수는 언제 합니까? 15세기 말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입니다. 프랑스 경찰 개념이 독일에서 개수를 하는 겁니까? 독일 개념이 프랑스에서 개수하는 겁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에는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립니다. 프랑스 경찰 개념을 독일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빨간색 있잖아요. 요건 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자, 독일에서는요. 1530년도에
제국경찰법을 제정합니다. 제국경찰법을 제정을 해요. 자, 제국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교회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행정에 대해서 경찰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제외된다 그랬습니까? 교회 행정이 제외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왜 교회 행정은 제외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가지 이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독일은 제국경찰법을 제정해서 교회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을 빼고 나머지 국가 작용에 대해서 경찰이 담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제외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이때는 교황이 있죠. 그죠? 왕이 있잖아요. 누가 더 권력이 셉니까? 교황이 왕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교황이 하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어. 간섭 못합니다. 자기를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황의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교황이 하는 교회 행정에서는 간섭을 못하는 거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행정에 대해서 경찰한테 맡긴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국경찰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다고? 1530년도에 제정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고대 시대는 정치를 포함합니다. 중세 시대는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1530년도에 제국경찰법을 제정해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작용이 경찰권 발동법입니다. 됐죠? 요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경찰 국가 시대인데요. 여기 판서가 이래 되니까 내가 요 땡겨서 또 판서를 좀 할게요. 알아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절대 군주 국가 시대예요. 절대 군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 경찰 국가 시대가 왕이 곧 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을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경찰 국가 시대, 다른 말로 절대 군주 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경찰 국가 시대에는요, 국가 기능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 행정과 사회 목적 행정. 자, 요거 하나 적어둘까요? 국가 행정이 분화된다. 분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나, 그게 책에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경찰 국가 시대는 국가 기능이 전문화되고 분화되니까 국가 규모가 커지니까 국가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죠? 칠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 목적 행정과 사회 목적 행정으로 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그냥 국가 작용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찰 국가 시대에 와서는 국가 기능이 전문화되고 분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국가 목적 행정하고 사회 목적 행정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가 됩니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분화가 되면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군사 제외라고 하세요. 또 군사 제외 네 가지 행정은요, 너무 전문적인 분야예요. 맞죠?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외를 시켜버려요. 경찰 국가 시대에 와서는. 군사 제외, 국가 목적 작용인 군사 제외 이 네 가지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니까 경찰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내무 행정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제외 이 네 가지 행정이 제외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답하세요. 경찰 국가 시대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군사 제외 네 가지 국가 목적 행정이 제외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경찰 국가 시대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 좀 이렇게 넓게 오면 좋은데,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법치국가 시대예요. 자, 절대 군주국가 시대하고 법치국가 시대하고 차이점 뭡니까? 절대 군주국가 시대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시대라면 법치국가 시대는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왕도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돼. 그게 법치국가 시대야.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상적 기초로 한다.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법치국가 시대예요. 제가 쭉 설명하고 또 정리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계몽이 뭡니까? 계몽. 좀 쉽게 말해서 좀 무식한 사람을 의식을 일깨워주는 거, 깨우치는 거. 그게 계몽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계몽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양반 말고는 사실 다 글 몰랐잖아요. 그지? 자, 처음에는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이 국가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는 거야.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비판을 하지요. 벽부에 붙이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세금을 얼마 내라 하면 내는 거야, 그냥. 아씨,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를 깨우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 의견과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세금 이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너무하다. 심하다. 그래서 들고 일난 게 뭐예요? 시민혁명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유명한 시민혁명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미국은 독립혁명, 프랑스는 대혁명, 이런 것도 다 시민혁명들이에요. 이제는 결과적으로 시민이 뭡니까? 국가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어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왕 너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너도 뭐예요? 똑같이 세금 내야 되고 너도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법치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주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법치국가 시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경찰국가 시대는 경찰권 발동 범위가 뭐였어요?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잖아요. 왜? 요거는 제외됐으니까요. 맞죠? 근데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내무 행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복지 행정은 제외하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이연 방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하라고 어디에 규정을 합니까? 법에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 경찰 너희들은 복지 행정은 간섭하지 말고 소극적 질서 유지, 즉 이연 방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하라고 법에 규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는 경찰권 발동 범위가 뭐예요? 경찰 행정만, 즉 소극적 질서 유지, 이연 방지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야. 이때 복지 행정은 뭐가 돼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포함되고 뭐가 제외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17페이지는.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정치를, 고대시는 정치를 포함한다.
중세 시대는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독일 개념이 프랑스로,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그리고 제국경찰법을 제정해서 뭐가 제외됩니까?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에 와서는 뭐가 제외되는 거예요? 군사 제외가 제외되는 거예요.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뭐가 제외되는 거예요? 복지 행정만 제외되는 거예요. 뭐가 경찰권 발동 범위예요? 경찰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대별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시대를 거치면서 경찰권 발동 범위는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대륙국계 경찰의 역사는 축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다 하거나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가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법에 규정한다 그랬죠? 법이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은 프로예선 일반 란터법이 있고 재와 형벌법전이 있고 프로예선 경찰 행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전이 있죠. 여기에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만 경찰권 발동 범위라고 규정을 한다 이 말. 이 법에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마치면 바로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요거 시험에 1차 대전 이후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다 있어요. 수업 잘 들으시면 기출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문제 풀이는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기출문제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왜? 수업만 잘 들어도 기출문제 다 풀려버려요. 자, 2차 대전 이후지 1차 대전 이후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치국가 시대는 경찰권 발동 범위가 뭐예요? 보고 대답하세요. 경찰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예요. 그러면 경찰 행정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 보안경찰과 협의. 그죠? 이게 경찰 행정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요? 비경찰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이에요. 자, 비경찰화 과정이 뭐라고요? 원래 경찰에서 하다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기는 거. 그럼 더 이상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죠. 이게 비경찰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이 협의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켰으니까 더 이상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협의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경찰의 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죠?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우리가 협의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구청에 가면 산림과 있죠. 산림과에 보면 산림경찰이 있어요. 산불 단속하는 공무원들 있잖아. 그 사람이 산림경찰이야. 옛날에는 산불 단속도 경찰이 했어. 위생도 경찰이 했어. 다 경찰이 했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일반 행정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해라.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해라. 넘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찰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산림경찰은 구청에 있는 산림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산림경찰이 되는 거예요. 특별경찰이 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 여러분은 일반 경찰이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단속은 특별경찰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정차 위반하면 단속하죠?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게 특별경찰이라고. 주정차 위반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단속하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협의는 일반 행정기관을 넘겼으니까 더 이상 경찰권 발동 범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하는 일은 보안경찰만 경찰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뭐가 포함되고 뭐가 제외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그럼 한 번만 더 반복하고 할까? 이건 뭐지? 자, 고대 시대는 정치를 뭐? 포함한다. 중세 시대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 경찰 국가 시대는 뭐가 제외되죠? 군사 제외, 이 네 가지가 제외되고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예요. 경찰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법치국가 시대는 뭐가 제외되죠? 내무 행정 중에서 복지 행정 제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뭐가 제외되는 거예요? 협의가 제외되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는 보안경찰만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답해볼까? 교회 행정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 하면 무슨 시대? 중세. 그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답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소리 내면서 안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대답을 뭐 하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대답을 해본 사람은 지금 대답할 수가 있어요. 협의의 행정경찰을 제외한다. 2차 대전 이유가 되겠죠.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제외시키는 거나 법치국가 시대가 되겠죠.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고대 시대가 되겠죠. 소국, 적극. 소국하면은 뭐예요? 경찰 행정을 말하고 적극하면은 복지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경찰권 발동 범위다.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군사 제외 네 가지 행정을 제외하는 시대는 그렇죠.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뭐가 빠지서니까 뭐가 포함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는 잘 아는데 포함되는 것도 잘 몰라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10개 중에 5가지가 제외되는 요건 아는데 뭐가 남는데 하면 이걸 몰라 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외되는 걸 알면 나머지 남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남는지. 알겠지? 우리 학생들은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제외되는 것만 계속 설명하니까 제외되는 건 잘 맞춰. 포함되는 걸 내버리면 또 학생들이 또 머리 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제외됐으니까 포함되는 것도 알아야죠. 자,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잖아. 결과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 아니게 이거는 제외되는 거고 이거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2차잖아요. 맞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잘 아는데 요거는 또 잘 몰라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국가 목적자용과 사회 목적자용 분화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국경찰법이 제정되는 연도는 1530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순수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연도를 알아야 됩니다.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한다. 시민혁명, 권력분립주의.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법치국가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말만 다 맞추는데. 여기 나오는 건 다 시험 문제예요. 내무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어? 그렇죠. 경찰국가 시대 아닙니까? 내무행정만. 요거하고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응? 내무행정. 그러면 내무행정 경찰권 발동, 잠깐만. 그렇지. 아까 군사제외가 어디 있죠? 요거죠. 맞죠? 요거는 제외되는 거고, 요거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잖아요. 그 다음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법치국가 시대죠. 비경찰화로 경찰활동 범위가 축소가 되었다. 그렇죠. 2차가 되는 거죠. 잘 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물론 완벽하게 시험스럽게 팍팍 나오진 않지만 금방 듣고 팍팍 어떻게 다 나와요.
그럼 뭘 공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7페이지에서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강사예요. 17페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내가 이어와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 골치 아픕니다. 큰일 납니다. 그 17페이지에는 철저하게 뭐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것을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제일 위에도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책에서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어떤 것들이 제외되고 포함되는지 그걸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판서를 여기서부터 옛날에는 다 적었어요. 적으니까 학생들이 판사하는 시간 다 보내요.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판사하는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빔을 보여주고 수업하고 나서는 한 번 더 꼭 정리를 해줍니다. 또 요것만 여러분 다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수업 듣고 기출문제집 있는 사람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려요. 우리 이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볼까? 오늘 수업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나면은 오후부터는 좀 쉬워요. 한 3시간 정도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쉽습니다. 쭉쭉 나갑니다. 그냥. 또 뒤에 가면 중간쯤 가면 경찰 행정법에 가면 조금 또 어려워요. 허가, 하명 막 이런 거 실효성 수단 같은 거 이렇게 또 언급하면 조금 어렵고 또 어렵다가 좀 쉽다가 어렵다가 쉽다가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내용도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지?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치국가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가 경찰권 활동 범위다. 경찰의 임무다라고 법에 규정한다 그랬죠.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자, 프레이슨 일반 란트법은 독일법입니다. 하나 체크하세요. 프랑스 법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독일법을 내가 원문을 줘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되겠죠. 나도 안 돼요.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택을 해도 원문 보면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 못 합니다. 독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찰학을 전공했지 내가 독일어를 전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답을 맞출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일반 란트법은 1794년 연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1794년도에 제정된 일반 란트법은 경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같이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주의를 위해 유지하고 공중, 그의 계획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절박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밑줄에 보세요. 자, 절박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절박하는 단어는 일반 란트법밖에 안 나와요. 다른 법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절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일반 란트법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뭘 다른 걸 다 기억을 해요. 다른 건 전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란트법의 일자 동그라미 해볼까? 절박의 절자 동그라미 해볼까? 읽어보세요. 1절, 노래 1절, 2절, 3절 하는 거 있잖아. 1절 하면 절박 단어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요거는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일반 란트법이라고. 그럼 일자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 1절 해서 절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일반 란트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이 세 줄은 눈으로 읽어보는 거고 공부할 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뭐라고? 1절, 절박. 요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얼마나 편합니까, 공부하기가. 공부하는 방법, 요령만 잘 알면은 경찰학은 쉬워요. 학생들이 경찰학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경찰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왜?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잘 까먹잖아. 까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공부해. 한 2번, 3번 봐도 막 까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형법이에요. 그런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형법 강의는 안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경찰학이니까 형소법은 강의를 해요. 왜? 수사까지는 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니까. 수사 절차까지는 배우니까. 대학에서 형소법, 경찰학, 수사 다 강의를 했죠. 형법은 안 합니다, 제가. 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걸 굳이 해야 될 과목도 많은데 어려운 과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형법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짜증나는 과목이다. 쉬운데 잘 까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짜증날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고 기한 공부하는 거, 나는 내년 1월 달에 합격한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 따라오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법입니다. 제와 형벌법전은 1795년도. 연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프랑스 법이에요. 기억하세요. 독일 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이 제와 형벌법전은 경찰의 임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개인의 안전 보호를 임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도 다른 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는 단어 이것밖에 없어요. 재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하세요. 제와 형벌법전에서 제자 동그라미 하시고, 재산에서 산자 동그라미 하세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요. 재산이나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재산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제와 형벌법전이에요. 설마 지금 그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믿으세요. 아시겠죠?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왜 기억합니까? 공공의 질서는 다 있어요. 그죠? 없는 걸 기억해야지. 그게 키포인트잖아요. 키워드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야 답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1번, 2번, 3번, 4번 지문 있잖아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글자 한 개 한 개 다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냥 눈으로 쓱 보면서 문제 풀어요. 눈으로 쓱 보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 글자 못 읽어요. 시험 칠 때. 그럼 1분 안에 한 문제 못 풉니다. 이게 눈으로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볼펜 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글자를 쭉 읽는 거예요. 그래 풀어야 여러분 40분에 경찰학 40문제를 푸는 거예요. 글자 이렇게 못 읽습니다.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읽어가지고 답을 못 푼다고.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볼펜까지 쭉 걷다가, 재산, 제와 형벌법전. 탁 나와야 돼. 쭉 걷다가 절박, 이거는 일반 안토법이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와 형벌법전은 재산해서 재산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죠? 제와 형벌법전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됩니다. 자, 경찰행정법은요, 요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찰행정법 여러분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경찰의 영역은 거의 뭐라고? 무제한이다, 무제한. 왜 경찰의 영역은 무제한이라고 합니까? 경찰행정법은요, 1850년 경찰행정법은 소극적 질서 유지와 적극적인 복리작용도 경찰의 임무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의미를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법치국가 시대의 법입니까? 경찰국가 시대 법입니까? 법치국가 시대에 있는 법이잖아요. 법치국가 시대는 경찰의 임무가 뭐예요?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 경찰 행정만
경찰의 임무고 복지행정은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적극적인 복리작용도 경찰의 임무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소극, 적극 다 뭐예요? 경찰의 임무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법치국가 시대에서 경찰국가 시대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경찰국가 시대가 있고 법치국가 시대가 있잖아요. 경찰은 뭐예요? 경찰 행정, 복지 행정 둘 다 경찰권 발동 범위 맞죠? 경찰 행정을 소극적 질서 유지, 이연 방지라 그러잖아요. 복지 행정은 적극적인 복리 정지라 그러잖아요. 둘 다 경찰권 발동 범위 맞죠? 법치국가 시대 와서는 뭐예요? 복지 행정은 제외하고 경찰 행정만, 소극만 뭐예요?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법치국가 시대 법에서 소극, 적극 다 경찰권 발동 범위라고 했으니까 법치국가 시대에서 다시 경찰국가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국가 시대 초기로 폐기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 적극 다 되니까 무제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기억한다? 1850년 경찰 행정법은 경자 동그라미 하시고 무제한에서 무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경무. 우리 경찰서에 가면은 경무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무. 1850년 경찰 행정법은 소극,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무제한이다. 경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자, 지방자치법들인데 제가 크루즈베르크 판결 요거 할게요.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나옵니다. 요거는 왜 여기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순서 때문에 그래요.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걸 끼워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판결문입니다. 우리 판례이죠, 판례. 요거는 판결문이에요. 크루즈베르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도 경찰의 임무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소극적인 이연 방지에 한정한다.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이연 방지에 한정한다라고 판결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몇 년도입니까? 1882년도다 하는 거. 연도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방자치법전입니다. 자, 지방자치법전도 프랑스 법이에요. 프랑스 체크하시고 독일 가면 안 됩니다. 연도는 1884년도예요. 자, 여기에는 경찰의 임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위생이에요. 위생.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전 지자 동그라미 할까? 위생의 위자 동그라미 볼까? 읽어보세요. 지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위, 위생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위생 확보하는 말에 넣기만 하면은 무슨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실 때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머릿속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생 확보하는 단어가 넣기만 하면 무조건 지방자치법전이에요. 다른 법을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위생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보안경찰에 속합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합니까? 협의에 속하잖아요. 자, 위생확보는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렇다면 법치국가 시대에는 위생확보도 경찰의 임무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언제 제외됩니까? 그렇지, 2차 대전 이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법치국가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치국가 시대는 협의도 경찰의 임무잖아요. 포함되어 있다. 요거 제외라고 시험에 한 3번인가 4번 나왔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내가 해줄 거예요. 정리를 잘 하세요. 경찰학교는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남았구나. 하나 더 하고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1931년도에 프레이선 경찰행정법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1850년도에도 경찰행정법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1850년 경찰행정법이 있었고 1931년 경찰행정법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법이에요. 차이점 있잖아요. 무슨 차이점이에요? 얘는 소급, 적급 모두 경찰의 임무야. 그래서 이때는 경찰 국가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잘못됐잖아, 지금 현재로. 시대에 안 맞잖아. 그래서 1931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하면서 적극은 사라지고 소극만 경찰의 임무로 법을 개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법치국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은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에서는 적극도 경찰의 임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1931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적극은 제외시켜버리고 소극만 경찰의 임무로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행정법 하면은 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50년 하면은 소극, 적극, 무제한. 1931년 하면은 소극만 경찰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마지막 1931년 경찰행정법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무엇에 따라?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재량.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경자 동그라미 하시고 제자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경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경제가 개판이잖아요. 경제에서 재량하는 단어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할 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18페이지는 요 내용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연도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1794년, 1795년, 1850년, 1882년, 84년, 1931년. 연도까지 먼저 외우세요. 그 순서를 물어요. 순서. 두 번째, 재와 형벌법전과 지방자치법전은 프랑스 법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독일 법이에요. 독일 판결문이고. 또 두 가지만 뭐죠? 프랑스 법이다.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거. 대답할까? 일반 란트법은 뭐죠? 1절 해서 절반. 요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와 형벌법전은 재산해서 재산하는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50년 경찰행정법은 소극, 적극 다 경찰권 발동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제한, 경무라고 해서 무제한한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군주국가시대,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하게 된 계기가 1850년 경찰행정법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베르크 판결은요, 판결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위험 방지가 경찰의 임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큰 소라고 하세요. 그냥 큰 소, 크소. 뭐 송아지 말고 큰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제는 위, 위생 단어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위생은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1년도에 경찰행정법은 개정되면서 적격은 사라지고 소극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겠다. 경찰의 임무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에서 재량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8페이지는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 2번 있잖아요. 원래 1교시, 2교시, 3교시에는 진도가 빨리 못 나갑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24페이지까지는 진도 빨리 못 나가요. 24페이지까지가 아니죠. 21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까지. 요게 어려워요. 요까지만 어려워요. 나머지는 쉬워요. 뭐 어려워도 딱딱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딱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17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18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18페이지 했고 19페이지 보시면은 판례가 나와요. 자, 요건 아직까지 우리 순경 시험에는 나온 적 없고 경간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한 두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책에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몇 판결인지 S고배도 판결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레즈베르그 판결하고 블랑코 판결.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프레이생 고등법원입니다. 자, 고등행정법원이 베들린 크루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선 기념비가 있어요. 자, 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베들린 경찰청장의 명령. 그러니까 전선 기념, 독일에 가면은 베들린에 전선 기념비가 있어요, 지금. 주변의 토지에 높은 건물을 세워버리면 조망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경찰청장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뭐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무효다 이 말입니다. 경찰청장이 명령한 저 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한 거예요. 크루이츠베르크 판결문에서. 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찰의 임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뭐 조망 이런 것들은 복지 행정에 속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망을 만끽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건 복지 행정에 속한단 말이에요. 복지 행정은 경찰의 임무가 아닙니다.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경찰 행정만 뭐예요? 소극적 질서지만 경찰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명령은 복지 정진에 속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뭐다? 일반 수권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문이 뭐가 된다?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경찰청장이 전선 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에 높은 건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그 명령은 경찰 행정이 아니고 복지 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경찰 너희들은 뭐예요? 복지 행정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소극적 위험 방지만 경찰의 임무다. 알겠나? 하는 게 바로 이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전성기념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떤 판례와 관련돼 있다? 그렇죠. 크루즈베르그 판결에 몇 판결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몇 판결하면 틀리는 거예요. 미란다 판결하면 틀립니다. 크루즈베르그 판결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블랑코 판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례는 요 칠판에서 들으시고 체크만 핵심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블랑코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는데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했어요. 담배를 운반하는 차에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부상을 당해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그런데 손해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다? 공무원이에요. 담배 공장 운반 차량 운전사는 공무원입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담배 공장 운반차 운전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원에서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행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 가나를 어떻게 한다? 예, 변경시킨 거예요. 그 판결이 바로 블랑코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가날은 민사재판소가 아니고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 뭐가 된다? 블랑코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성기념비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크루즈베르그 판결문이고 담배 공장 뭐 이제 블랑코 소년 블랑코 이건 안 나올 거예요 내 생각은. 답이 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담배 공장 이 말이 나오면은 블랑코 판결과 관련된 사례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요. 19페이지 보시면은 대륙국계 경찰 개념과 영미국계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해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는지 또 영미국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림은 20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20페이지 그림과 21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요걸 할 거예요. 요까지만 하면은 경찰학은 쉽다. 요까지가 조금 어렵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요까지 여러분 참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진행할게요.